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일수록 우유 소비가 높은데 이제 마트에 가면 우유가 정말 많죠. 유기농 우유부터 뭐 이제 멸균 우유도 있고 어떤 우유를 골라야 하나요? 유기농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유는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 좀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유기농이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일단은 일반 우유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우유도 그냥 흰 우유, 네, 네. 그냥 흰 우유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항생제, 무항생제를 또 고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무항생제 우유는 왜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우유는 원래부터 항생제가 검출되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 무항생제예요. 약간 기준은 다르긴 했지만 50%, 100%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을 굳이 돈 이만큼 주고 더 살 필요는 없고요. 좀 나는 좀 더 이렇게 뭔가 소비를 하고 더 좋은 제품 먹고 싶다 하면 목초, 넓은 데서 마음대로 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케이지 안에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젖만 짜는 우유 있잖아요. 젖만 짜는 그런 젖소들은 이렇게 염증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 많이 생기는데, 염증에 대한 어떤 수치를 우리가 이렇게 뭐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행복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넓은 데서 기르는 걸 먹으면 그만큼 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넓은 데서 이제 길러진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유기농 우유는 똑같이 이렇게 뭐 목초지에서 길러진 거긴 하지만 사료가 유기농이란 뜻이에요. 그냥 사료만 유기농이란 뜻이에요. 사료가 화학 어떤 물질이 농약이 뭐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다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농약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기농은 그래도 조금 더 엄격하게 그런 의미라서 유기농 우유가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목초지, 뭐 초원에서 길러진 뭐 그런 우유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요. 흰 우유, 그냥 일반 흰 우유도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채 표면적이 한 2, 3세 때까지는 작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좋은 우유, 비싼 우유 먹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흰 우유 드셔도 괜찮다. 그 체세포수 이게 약간 그래도 이제 소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또 반영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던데, 체세포수가 높아지면은 안 좋은 거죠, 더. 그렇긴 한데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거의 90%, 80% 이상이 체세포수의 1등급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몇 등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최상위급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체세포수를 강조하는 거는 역시 마케팅, 그러니까 높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좋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유기농 우유도 그러면 그 원칙이 목초지에서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걔네는 네, 아닌 거죠? 네. 근데 유기농 우유 대부분이, 그러니까 유기농 우유 하시는 대부분이 풀어놓고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다 엄청나게 이렇게 좀 잘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우유 정도면 괜찮다. 그거 받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유기농. 예. 여튼 유기농도 좋고 목초도 유기농이 제일 좋긴 한데 굳이 이제 금액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목초 우유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크면 일반 우유도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계란이랑 두부,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매일 먹죠. 보통 마트 가면 어떤 걸 쉽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게 계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정말 너무 많은 계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부류로 이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가장 안 좋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등급을 굳이 하자면 그냥 제 기준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등급이라고 하면 이게 무항생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좋진 않아요. 근데 다 무항생제예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모두 특별할 게 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항생제 적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고, 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다 무항생제고 특히나 케이지에서 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면 정말 좀 슬프더라고요. 슬프죠. 이 정도 뭐 되는 케이지 안에서 닭이 막 알만 낳고, 그럼 자기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몸을 막 핥히고 막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 낳는 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그런 이제 무항생제 그 달걀은 그런 달걀일 수도 있다. 그러고 2단계는 뭐냐면 동물복지 마크 있잖아요. 네네. 보통 보면 이제 무항생제 동물복지 같이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거는 동물복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동물의 복지를 어느 정도 생각한 어떤 약간 스트레스 덜 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3단계 이제 더 높은 단계는 자연방사인 거예요. 자연방사는 보통 유정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풀어놓고 하니까 당연히 유정란밖에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 다음이라면 마지막은 유기농. 유기농인 거예요. 유기농은 자연방사하고 똑같긴 한데 걔네들이 먹는 사료가 유기농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뭔가 굉장히 고생하세요. 이거 어떤 신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팔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료도 논GMO 아니에요? 그 유기농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계속 계셔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많이 좀 팔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적당한 선은 자연 방사, 유정란. 자연 방사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마트 가면 목초란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유정란이라는 글이 안 써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목초를 먹였다는 거지. 케이지 그 케이지 안에서 목초를 수도 먹인 있어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료를 먹이고 케이지 안에서 기르진 않죠. 근데 목초하고는 좀 달라요. 목초는 방사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동물복지에서 목초를 먹일 수는 있죠. 그 정도는 먹일 수도 있죠. 유정란은 안 써 있으면 아닌 거죠. 네, 그냥 목초란이라고만 써 있으면. 근데 제가 막 살펴보니까 유정란이면서도 굳이 유정란이라고 안 쓴 업체도 봤어요. 자연방사면 마케팅을 잘 못하는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너무 순수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안 적어놨지? 유기농이면 유기농도 쓰고 자연방사도 쓰고 뭐 유정란도 쓰고 다 썼으면 좋겠는데 유기농이라고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케팅을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순수하신 분도 계셔서 유기농이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요. 저 거긴 한데. 같은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유기농이면 유기농이라고 유정란 안 써 있으면 유정란이긴 한 건가? 나는 유정란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든 기준을 다 갖추고 거기에 유기농이기까지 한 거네요. 근데 자연방사이면서도 간혹 유정란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개연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자연방사 정도만 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유정란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는 알이기 때문에인가요? 그렇긴 하지만 인위로 뭔가 수정을 시켰다는 거는 그 닭의 생활 중에서 가둬놓았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양 성분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네네. 결국은 호르몬이네요. 맞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호르몬. 네, 엄마가 아기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계속 받아서 낳는 애랑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두부는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정말 두부는 좋게도 이렇게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는 그냥 사시면 되는데 딱 하나 뭘 보셔야 되냐면 앞에 국산이라고 굳이 적어 놓으세요. 국산 제품, 국산 콩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포제, 무소포제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긴 한데 소포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산 콩이 아니고 중국산 콩으로 쓴 제품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되게 싼 제품이 와서 이렇게 딱 집으면 국산이라고 뒤에 보면 딱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이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콩이 굉장히 오염이 되기 쉽거든요. 아플라톡신 같은 어떤 그 독성 물질이 곰팡이 독소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산보다는 국산 콩으로 된 것들 좀 드시라. 그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유통 과정에서 안 좋다고 저도 예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산은 GMO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캐나다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유전자 변형 콩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전한 국산 콩이면 무조건 GMO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배할 수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국산 콩 쓴 제품은 대부분 소포제도 괜찮은 걸로 쓰고 이렇게 뭐 괜찮게 다 되거든요. 그게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콩은 무조건 국산 콩인지 아닌지만 일단 기준으로 사자라는 거죠. 네.